예,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무료 공개 강의입니다. 그죠? 세 번 다 참석하신 분들은 저기 가시면서 이쪽에 다 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명단을 작성해 놨습니다. 근데 은근슬쩍 세 번 있냐 이렇게 가지고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꼭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저쪽에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여하간 원칙은 3회. 근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심사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야, 나는 씨 3번 왔는데 씨, 쟤는 무료로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공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번호표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아직 아니? 그냥 나눠드려. 되게 집착하시네요. 네, 다들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 끝나고 재밌게 추첨합니다. 그럼 인생은 재미잖아요. 뭐 되면 되게 기분이 좋다 또. 예, 그래서 저희 아들 오늘 뭐 추첨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아들은 떨어져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하간 욕심대로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눠드리고 쉬는 시간에 한번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나눠드리고 추첨해서 10분에 한해서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세계 최초니까 잘 진짜예요. 세계 최초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베이에 파셔도 됩니다. 이베이에 파셔도 되지만 그거까지는 좀 아직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여하간 가지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꼭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도 좋고. 그래서 8건입니다. 8건은 받고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수강료 냈는데 교재 3회 출석해서 무료로 받았는데 교재비 빼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 오케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수강생들은 가져가시든 마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중고나라에 파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뭐 교재비는 할인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요 복장 그대로 서울의 소리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네, 방송을 하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네, 지금 7시 15분 현재 4,400명 클릭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걸 했을 것입니다. 보시면 좀 재밌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보셔보죠. 1시간 딱 반을 했는 것 같아요. 1시간 딱 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를 리셋하고 다시 이제 강의에 왔습니다. 별거 다 하죠. 네. 그래서 2월 10일 날은 어떻게? 매주 격주. 월요일 날은 이동형의 정면 승부. 6시 10분부터 6시 40분까지, 50분까지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도 지금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출연도 하고 그러지, 안 그러면 잘 안 해요. 엄청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그거는 제가 다 기획하고, 제가 출연료 다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다 섭외하고, 작가로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쪽에서 수익은 그쪽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별로 의미는 없지만 여하간 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토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무료 공개 강의 진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지금 시국이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도 오시는 게 좋습니다. 기침만 안 하시면. 그렇죠? 농담입니다. 여하간 저는 이제 여하간 그러시고, 오늘 강의 마치고 쉬는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리고 추첨하고, 오늘도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항상 월수금, 그 다음에 한 과목이 끝나면 셋째 주 일요일 날부터, 셋째 주 토요일 날부터 공개 강의, 셋째 주 토요일 날부터 1시에서 3시까지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겠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수요일, 다음 주는 수금 이렇게 해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다음 주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강의 마치겠습니다. 토츠. 우리 토츠에서 중요한 건 카톡이죠? 네. 아이고, 때를 맞춰서 다리 되시네요. 네, 그래서 토츠 중요한 게 6가지인데, 하나는 인텐셔널 토츠,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produ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그다음에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4가지뿐이 없습니다. intentional torch인데 intentional torch에는 intentional torch to person,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부터 배울 건데 intentional torch to person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IID. IID는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그렇죠? battery는 harmful, offensive, contact with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damaging requirement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offensive다. offensive는 내 허락 없이 내 몸에 손대는 거다. 그리고 contact은 indirect contact, direct contact이 2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plaintiff person은 plaintiff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assault는 reasonable apprehension, 그 다음에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 있어야 되는데 reasonable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테스트다. any person이 그 상황에 있었으면 너같이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pprehension은 fear를 느낄 필요가 없다. 두려움을 느낄 필요 없고 즉각적인 battery에 대한 인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assault하고 battery가 차이점은 뭐다? immediate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false imprisonment는 bounded area인데 그 bounded area는 어디까지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false imprisonment가 된다. 그것이 뭐 운동장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IED는 battery나 assault나 false imprisonment가 인정됐을 경우에는 IIED가 따로 인정되진 않지만 여하간 intentional torch이긴 하는데 3개가 인정 안 돼. 그러면 IIED를 생각해줘라. 그러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에서 severe and emotional distress를 느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어느 정도까지냐를 아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틀간 배운 겁니다. 그래서 trespass to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 property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real property가 있고 그 다음에 personal property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respass to land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land. 이거 결과적으로 trespassing. 이거 무단 침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단 침입을 누가? 내 땅에. 이렇게 보시면 그 땅 주인이든 점유권자든 월세자든 전세자든 상관이 없다. 여하간 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온 놈을 trespassing 한 트레스패서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땅에 anyway 그냥 무단 침입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 내 땅에 무단 침입했으니까 데미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어느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오, 잘하시네. 수강생 아니시죠? 그렇죠?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그 트레스패스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intentional trespass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intentional trespass.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되게 수업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intentional trespass가 있고 negligent trespass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래서 intentional trespass는 데미지가 없어도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trespass to land는 intentional trespass to land입니다. negligent trespass라는 건 어떤 거냐면 negligent은 과실이야. 그렇죠? 과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신형 비행기를 시험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형 비행기 주행 시험을 하다가 보면 비행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폭발을 했어. 그런데 폭발을 했는데 그 파편이 내 땅에 들어왔어. 근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 이게 트레스패스 투 랜드냐는 얘기야.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레스패스 투 랜드는 intentional entry입니다. intentional trespass예요. 그런데 negligent trespass는 뭐냐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왜? 신형 비행기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시험을 했겠죠? 근데 시험을 하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파편이 내 땅에 들어왔다면 반드시 피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그 다음에 trespass to land야. 이거는 어떤 인텐트만 있으면 되냐면 intent to entry만 있으면 된다. entry.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는 인텐트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들어가는데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남의 땅이래.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 이 트레스패스 투 랜드 아니야. 맞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땅인 줄 알고 들어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왔던, 들어가기만 하면, 남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트레스패스 투 랜드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데미지가 리카이먼트 아니니까 무슨 데미지를 청구할 수 있어? 나미널 데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피해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애니메이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엔트리에 대한 거는 네 가지다. 하나는 내가 들어가게 해도 되고, 남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돌을 던져도 되고, 물건을 들어가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도 애니메이 트레스패스 투 랜드라고 보시고. 백화점이 몇 시에 끝나죠? 백화점 다들 안 다녀보시는군요. 그죠? 다들 뭐, 구멍가게만 몇 시에 끝나죠? 그 끝나는 시간 잘 모르죠? 몇 시에 끝나지? 일반적으로? 8시 반 아닌가요? 8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anyway, 8시 반, 8시야. 근데 쇼핑을 한참 하고 있었어. 그 8시 반이 넘었어. 그죠? 얘는 뭐다? 트레스패스 투 랜드.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항상 끝나기 전에 뭘 한다? 안내방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네 가지의 트레스패스 투 랜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텐트 투 엔트리입니다. 내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남의 땅인 줄 알고 들어갔던,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봐. 제가 우리 땅이 여기야. A 땅이 있고 B 땅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다가 창고를 하나 딱 지었어요. 이해되시죠? 창고를 딱 지었어. 근데 B도 자기 땅이 여기 요 부분인 줄만 아는 거야. 얘도 이때까지 자기 땅이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B가 자기 땅을 C한테 팔려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까지가 내 땅인 거야. 여기는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 땅은 누구야? A, 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트레스패스 투 랜드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럴이 생각하신 분 계시죠? 배럴이 어설트 생각하신 분이 이건 트레스패스 투 랜드인 거야. 왜? 내가 들어가든 남이 들어가든 띵이 들어가든 그렇죠. 물건이 들어가든 아니면 뭐 합법적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 띵이 들어갔겠죠. 물론 이 창고를 지을 때 사람도 들어갔겠지만 이해됐죠?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구성 요건에 어떤 게 나올지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트레스패스 죄를 트레스패스 투 죄. 그 다음에 컨버전이 있습니다. 이건 동산에 관한 거예요. 동산에. 그래서 내가 그 동산을 실질적으로 그 동산에 피해를 줘도 되고, 그렇죠? 피해를 줘도 되고, 뭐 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마우스를 뭐 망가뜨렸다거나 뭐 이래도 되고, 안 그러면 점유권을 박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박탈하든 아니면 심하게 박탈하든. 영원히 박탈하는 건 그거 뭐예요? 절도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심하게 박탈하든 아니면 경미하게 박탈하든 박탈하더라도 그것이 트레스패스 투 랜드, 트레스패스 투 체를가 컨버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경중에 따라 달라. 경중에 따라. 이게 경한 거야. 그 동산에 피해를 준 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리고 컨버전은 그 동산에 피해를 준 게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 내 소유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반드시. 어떻게?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Fair Market Value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어줘야 돼 그만큼. 트레스패스 투 체를은 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컨버전은 중하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을 박탈한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트레스패스 투 intentional to property의 personal property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가면요, 미국은요 껌을 하나 사든 뭐를 상업지구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하고 상당히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차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가장 대중교통수단이 안 좋은 데입니다. 따라서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가지 말라는 지역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지 말라는 지역은. 그리고 밤에 되도록이면 돌아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엔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죠? 네, 스탑 사인이라는 게. 그러면 모르는 분들 대비해서 이렇게 여기 스탑 사인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스탑 사인 있는 게 투웨이 스탑이야. 그렇죠? 투웨이니까. 그리고 얘가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얘네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포웨이 스탑이 이렇게 있어. 포웨이 스탑이. 그럼 이거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 누가 우선권이 있을까? 차가 이렇게 딱 있고 딱 있고 딱 있고 딱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갈 것 같잖아. 그렇죠?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여기 먼저 쓴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탑 사인은 딱 쓰면서 쓰기 전에 이렇게 보고 먼저 우선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근데 코리아타운에서 스탑 사인에 딱 썼어. 근데 여름에 거기 뭐 여름과 겨울이 별로 없죠. 그죠? 캘리포니아는 문을 딱 우리 더우니까 에어컨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을 딱 내리고 다 내리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스탑 사인에 딱 썼습니다. 그 한인 아주머니가 쓰는 그 순간 흑인들이 오셔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김미도 어머니 차 내놔라. 그래가지고 내리시고 돈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에서는 차 문을 올리고 하셔야지 내리고 운전하시면 안 된다. 한인타운이 조금 위험한 건 뭐냐면 한인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도둑놈들이 많다. 저도 권총 강도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 간 지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는 되게 안전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10시쯤 제가 운전 강사 했었거든요. 10시쯤 차에 타서 인사드릴 차에 타서 불을 켜고 그 매일 그 운전 강사 해야 되는 집에 캔슬을 하려고 막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총을 여기다 딱 대고 Give me the money 딱 그러. 근데 총이요 여기다 이렇게 안 돼도 여기다만 이렇게 돼도 이 차가운 기운이 쫙 몰려오는 겁니다. 그걸 Give me the money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가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 지갑이 있었어요. 근데 지갑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 지갑을 주면 크레딧 카드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증하고 이거를 또 언제 발급받아? 내일 운전 강사해야 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글로벌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죠? 글로벌 박스 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면 내 글로벌 박스 여는 순간 걔는 어떻게 돼? 빵 쏴요. 근데 내가 지갑에는 17불 뿐이 없었고 글로벌 박스에 운전 강사로 받은 50불이 있었거든요. 전 더 많은 돈을 드리려고 글로벌 박스를 열었어. 그래서 봉투를 줬어요. 줬는데 갑자기 짜증을 확 내더니 그걸 딱 던지더니 김미더머니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봉투 중에 빈 봉투를 준 거야. 봉투가 여러 개 있는데 돈은 이제 운전 강사 이렇게 하면 봉투에 담아서 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든 뭐든. 근데 봉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잘못 빼가지고 빈 봉투를 준 거야. 이미 난 죽었어. 2번 죽은 거야. 왜? 글로벌 박스를 열 때 죽었고, 그 다음에 빈 봉투를 줬을 때 난 죽었어야 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도 초보고 나도 처음 당해본 경찰 강도야. 아니, 경찰 강도래. 강도인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서 너무 당황하니까 지갑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지갑채 주기는 아깝잖아. 그 그 면허증도 있어. 그래서 17불을 뽑아가지고 줬습니다. 주니까 put your head down 딱 그런 거예요. 그게 들려. 와, 그래서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누가 뒤에서 이렇게 두두두둑 막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고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죽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권총 강도를 딱 만나고 나서 딱 집에 와서 좀 진정되면서 생각했던 게, 야, 내가 이렇게 권총 강도를 만나도 살아남았는데 내 인생 앞길은 이제 앞으로 열릴 것이다. 어떠한 죽음의 직면을 해도 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nyway,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하냐면, 내가 그래서 차가 없어. 그 옆집 내 친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가 그 차를 써가지고 어떻게 돼? 새 블록 가가지고 껌을 사고 그리고 다시 그 차를
내 친구들 집에 갖다 놨어. 이거 트레스패스 처리야, 컨버전이야? 데미지 하나도 없어. 트레스패스 처리. 왜? 소유권을 허락 없이 어떻게 돼? 사용하게. 그러면 뭘로 손해배상을 하느냐? 렌탈 밸류로. 그렇죠? 내가 그 시간에 썼던 그 렌탈 밸류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이해되시죠? 하지만 컨버전은 내가 차를 가져가다가 그래서 껌 하러 가다가 사고 확 났어. 씨 반파가 돼버렸어. 차가. 짜증나죠? 그럴 땐 어떻게 했다? 컨버전이다. 그래서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conversion 시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intentional torch to person의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그 다음에 어떻게 돼? IID를 다 배웠고 그 다음에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의 trespass to land, trespass cha를 컨버전을 다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다 시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는 거의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인텐셔널 토치 다 배운 거야. 거의 다 배운 거야. 그럼 항상 그 다음에 디펜스를 배웁니다. 디펜스에는 컨센트가 있어. 세 가지 배울 거예요. 컨센트. 그리고 동의야. 동의. 그죠? 그거는 두 가지. implied consent. implied consent. 그 다음에 express consent. 근데 이거는 컨센트는 토치에 많이 안 나와요.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컨센트는 스코프하고 오서러티가 중요해. 오서러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크리미널 프로시저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컨센트다. 그러려면 스코프하고 오서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디펜스고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괜찮아. 임플라이드 컨센트하고 익스프레스 컨센트가 있습니다. 자,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 때려달래요. 술 치면 야, 나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한 대만 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한 대만 때려줘.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아이 뭐야 이 미친놈. 가 임마 술 쳤어. 라고 하잖아요. 전 때려줍니다. 그래서 딱 때려. 된지 않을까? 됐어. 그리고 가. 근데 그때는 괜찮은데 항상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야, 기태야. 내가 여기 아구창이 아픈데 누가 날 때렸냐? 네가 때려달라는데? 야, 기태야. 이빨이 흔들려. 이빨이 흔들려? 누가 때렸나 보지.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때려달라고 그랬어. 내가 때렸어. 그래서 이빨이 나갔어. 그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이빨 물어줘야 돼? 그 친구는 나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배운 게 별거 없거든요. 맞았대요. 그럼 배럴이지. 그쵸? 배럴이 소송할 수 있어. 왜 한펄했고, 그 다음에 한펄 or offensive야. 그쵸? 그러니까 한펄하고, 그 다음에 컨택 했죠. 직접적으로. 플랜티프한테 했잖아. 내 친구니까. 인텐트 코제이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프리머 퍼시 케이스야. 구성 요건에 맞으면 일단 반증이 없는 한 배럴리로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난 디펜스를 뭘로 할 수 있어? 컨센트. 무슨 컨센트? 익스프레스 컨센트.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답은 뭐야? 내가 그걸 물어줘야 돼? 내가 그 이빨 한국 법은 잘 모릅니다. 이빨 부러진 걸 물어줘야 돼? 거봐, 다 심정적으로 물어줘야 될 것 같지, 그쵸? 얼마, 그 사람 입장이 됐어, 뭐, 이빨이 지금 나갔는데, 이빨이 하나 부러지거나 그러면요, 여기가 아니라 이 양쪽 것까지 다 해가지고 3개를 갈아야 됩니다. 예, 무슨, 야, 이빨 3개 깎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 이건, 우리 이 없어지면 끝이니까, 다 임플란트 해야 되니까, 안 해도 된다. 그죠? 왜냐면, 때려달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기 몸에 대한 오서리티를 가지고 있잖아요, 걔는. 그죠? 그리고 나한테 오서리티를 줬고, 때려달라고. 스컵을 벗어났어? 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렸어. 근데 이빨이 부러진 거야. 그걸 어쩌라고, 나한테. 내 이빨 부러뜨리려고 때린 건 아니잖아. 때려달라고 때려줬지, 그쵸? 스컵을 벗어나지 않았다. 단, 기태야, 나
따기 한 대만 때려줘 라고 하는데 방망이 따기를 딱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코프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모든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컨센트로 디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손으로 때려달라고 했는데 방망이로 때리거나 다른 걸로 때렸다면 스코프를 벗어난 게기 때문에 어떻게 돼? 동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런 게 가끔 나온다. 그래서 컨센트는 스코프하고 오서리티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 끝. 우리 정당방위 하겠습니다. 셀프 디펜스. 자, 셀프 디펜스입니다. 스피디하게 가죠? 그죠? 스피디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조금 배우고 가야지. 그죠? 너, KTK 아카데미 가가지고 무료 강의 뭐 배웠니? 그러면, 배운 건 없는데, 권총 강도를 당했대. 뭐 이런 얘기, 그죠? 이런 거만 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래요. 특히 이제 미국의 LLM이나 JD 가신 분, 특히 이제 LLM 가신 분들은, 변호사님 저 합격하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하는 말이 있어. 변호사님 농담 때문에 미국 생활의 힘듦을 많이 잊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보고 킥킥 웃는 거야. 그것뿐이 생각 안 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그죠? 변호사님이 잘 가르쳐줘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지. 변호사님의 농담이 타향살에 많은 힘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도. 여하간 도움이 됐다니까. 붙었잖아. 그렇죠? 셀프 디펜스. 자, 봐. 셀프 디펜스는요, 이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reasonable belief. reasonable, 여기에 뭐, good faith라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good faith. 법은요, bad faith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항상 good faith만 보호한다. 그래서 reasonable belief 또는 reasonable good faith belief.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anyway, 그게 있어요. 그러면 reasonable라는 게 뭐지? 이게 객관적이에요. any person이 네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는 상당히 넓게 정당방위를 인정을 합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위협해. 실제 사건 있죠? 휴가 나온 아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돼? 방 안에 때렸어. 근데 식물인간이 됐네? 이해되시죠? 들어왔어. 그도 내가 자고 있는데 휴가 나온 아들이야. 내가 자고 있었어.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격투가 벌어졌어. 때렸는데 anyway 뭐야? 식물인간이 됐어. 그러면 나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에게 피해보상이나 형벌적인 폭행죄나 뭐 이런 걸로 처벌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선? 물론 좀 약간 달라요.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가격했다 뭐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여하간.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그렇죠? 그리고 바로 총을 당겨도 정당방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집 들어온 사람이 야밤에 총을 가지고 들어왔던 칼을 가지고 있던 대포를 가지고 있던 어떻게 알아? 따라서 어떻게 생명 위협을 느껴 안 느껴? 느끼죠? 바로 당겨버리면 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당히 넓게 한다.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reasonable하게 good faith로 믿었느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any person이 너 같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방아쇠를 당겼겠다라고 하면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프 디펜스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총을 당기고 언제 주먹을 사용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force가 중요해요. 그래서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non-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on-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경우 언제? 내가 죽음에 임박했다라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심한 상해를 입을 것, substantial 함을 입을 것이라고 reasonably belief했다면 당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이든 뭐든. 이해되시죠? 오케이. 당연히 non-deadly force는 뭐야? 딱 지나가는데 어때요? 어떤 놈이 나를 빡 때렸어. 푹 쓰러졌어요. 그럼 내가 다시 일어나서 빡 때렸어. 돼, 안 돼? 아니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가 빡 때려서 여러분이 쓰러지시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쵸? 물론 상대를 봐야지. 빡 때려서 딱 봤는데 어떻게 돼? 문신이 있어. 그러면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지나가야 되겠지만 여간 빡 때렸어. 그러면 때린 놈은 내가 뭘로 소송해? 배럴이. 그쵸? 얘도 나를 뭘 소송해? 지도 맞았으니까. 배럴이. 그쵸? 근데 나는 뭘 주장할 수 있어? 셀프 디펜스. 그죠? 근데 주먹으로 빡 때렸는데 내가 그때 총을 가지고 있어서 열 받아 안 받아? 욱하죠? 그래서 총을 빵 당겼어. 그러면 얘는 나는 얘를 배럴이 소송할 수 있지만 얘는 나를 살인죄로 소송하잖아. 그렇죠? 왜?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돼? 데들리 포스로 저항했기 때문에. 따라서 포스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반드시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했으면 데들리 포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 넌 데들리 포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있는데요. duty to retreat. 이런 거야. 내가 정당방위를 안 사용해도 피하면 돼. 피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당방위 reasonable belief에서 내가 정당방위 그러니까 뭔가의 포스를 사용했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피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강 실장이 내가 월급도 안 줬어. 그리고 왜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강 실장이 김 변호사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막 다 소문을 퍼뜨린 거야. 강 실장이 싸움을 잘해. 왜? 강 실장 무슨 선생이라고 했어요? 요가 선생. 막 날라다녀. 막 날라다녀. 축지법도 쓰고, 요즘 많이 피곤하대요. 강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 요가 하시려면 어디? 강남에 강 실장을 찾으세요. 오케이? 요가를 하시려면. 아니, 그래. 난 무섭잖아요. 근데 강 실장이 막다른 골목이야. 이렇게. 우리 집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나가야 돼. 근데 강 실장이 내가 딱 이렇게 나갔어. 내가 딱 나갔는데 강 실장이 칼을 들고 저기에서 막 뛰어와. 칼을 들고. 근데 강 실장이 칼을 들고 뛰어온 거는 자기네 집에 쥐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쥐새끼를 죽이려다 하다가 쥐새끼가 대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그 쥐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딱 나갈 때 그 광경을 딱 본 거야. 100m 앞에서 칼을 들고 눈이 시퍼래가지고 뛰어오는 강 실장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리트리트 하면 되잖아. 집에 들어가서 문 잠가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그쵸? 그걸 보고, 저 새끼 봐라. 빵! 갈겼어. 그래서 강 실장이 다쳤어. 오케이? 강 실장이 다쳐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셀프 디펜스로 내 죄가 조각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있다 없다? 길게 얘기했어요. 있다 없다? 그래도 없다시네. 있다 없다? 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오케이? 있다. 있다. 오케이? 있다. 왜? 첫 번째. 듀리트 리트리트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야. 듀리트 리트리트의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리즈너블하게 굿페이스로 빌리프 했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안 들어가도 돼.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강 실장이 이미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다 소문을 퍼뜨렸고 나 또한 쫄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딱 나갔는데 강 실장이 눈이 시퍼래가지고 칼 들고 막 쫓아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죠? 그러니까 마침 총을 가지고 있었고 빵 쐈다. 상관없다. 오케이?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데드리 포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셀프 디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넘깁니다. necessity. 자, necessity는 뭐냐면 이거는 잡으세요. necessity.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public necessity. public necessity. 그 다음에 private necessity. private necessity. 이거는 잘 안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사람에 대한 디펜스가 되지 않습니다. person에 대한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 이건 thing에 대한, 물건에 대한 디펜스니까 뭐야? intentional torch to property에 대한 디펜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퍼블릭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야.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이거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야. 이거 잘 아세요?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는 거고 이건 퀄리파이드된 특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앱솔루트한 특권은 아니지만 특권은 있어. 이런 겁니다. 이해됐어요? 따라서 퍼블릭 네세시티가 하는 건 뭐냐면 봐. 우리가 미국 가면 이렇게 집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로 또 많이 짓잖아요. 한 100채가 붙어 있어. 근데 요 가운데서 불이 났어. 바람이 세게 불어. 그래 어떻게 돼? 겨울이야. 우리 고성 산불 엄청 났었잖아요. 그 원인은 뭐죠? 작년인가 났는데 고성 산불 그죠? 원인이 뭐였죠? 바람 부는 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신다고 너무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려면 뭘 봐? 서울의 소리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한전에서 저기 스파크 태워가지고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불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한전의 잘못인데 내가 만약에 한국 변호사라면 이거 또 집단소송 우리 제가 공은 없으니까 공동소송으로 해서 이거 한전을 상대로 한전은 또 국영기업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뭐야,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엄청나게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 산불 나가지고 저희 또 시민연대 함께해서 거기 또 의료 막 이런 거 다 옷 다 갖다 줬거든요. 근데 애기 옷은 필요가 없는 거야. 저희는 애기가 7살, 9살이 해가지고 애들 막 5살짜리 때 옷 있잖아요. 그거 거의 새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거 다 거의 폐기 처분됐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냥 일반 고아원에 보냈으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나는 애가 없어. 5살, 6살짜리 나는 어린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법이 또 많이 오니까 그건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여하가 고성산불이 났습니다. 이게 왜?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기 집은 하나도 하지 않아. 근데 이쪽 옆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송진가루 있잖아요. 소나무가 타면서 이 송진가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는 안 오고 여기에 떨어진 거야. 송진가루가 그게. 여긴 다 타버렸어요. 군데군데. 냄새도 확실히 나고요. 그래서 지금 한 고성에 좀 땅을 좀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anyway. 그래서 얘도 불이 났어. 그것도 100채가 붙어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겨울이야. 추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이 집들이 홀라당 다 탈 수 있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 집과 이 집을 부셔버렸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행히 불길을 잡았어. 그래서 이쪽 집은 다 살았어. 요 집 주인들이 누구를 상대로? 소방관을 상대로. 뭘로? 뭘로? 자, 그렇죠. 뭘로? 이게 경미해? 그렇죠. 컨버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집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그렇죠. 하지만 뭘로 디펜스가 가능하다? 퍼블릭 네세시티. 왜? 액트 바이 디펜던트한테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은 뭐를 위해서 행위를 했으니까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위자인 소방관들은 퍼블릭 네세시티를 디펜스로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 왜? 퍼블릭 네세시티는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니까. 물론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이런 거는 논외라는 거야. 행위했던 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향한 거고 퍼블릭 네세시티를 디펜스를 할 수 있고 퍼블릭 네세시티라는 건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러나 가장 먼저 피해 보상을 해주는 거는 누구다?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어? 1차적으로 얘네들은 누구한테 보상금을 청구해? 누구한테? 누구 회사한테? 그러면 보험회사한테. 반드시 집주인은요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험회사가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 받고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건가.
이해되시죠? 여하간 행위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잘 안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이건 잘 안 나와. 역시 한 수업을 한 10분에서 15분 하면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오늘따라. 마지막 날인데, 그냥 좀 농담 조금 하고 그냥 말지. 그쵸? 추첨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도 이제 배운 게 좀 있어야 되니까. 봐. 그러면 이게 private necessity라는 건 뭐냐면, qualified privileg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trespass to land에 제일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멧돼지가 막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멧돼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멧돼지가 날 막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도망가야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근데 멧돼지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랜드 캐년을 1박 2일 동안 횡단하셨어요. 횡단하셨는데 밤에는 뭐 자이언트 머라는 게 자주 출몰해요. 이게 이렇게 길고 이빨이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긴 뭐 자이언트 머가 출몰한대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냐면 그 자이언트 머라는 그 동물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된대. 그래서 잠바를 이렇게 하면 자이언트 개가 도망간대요. 도망갈 수도 있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그 유명한 군 법무관 판사신데 지금 과천에서 지금 일하시는데 UC 데이비스 나오셨는데 누군지 여하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정말 그럴까? 근데 자기는 다행히 안 만났대. 네, 진짜. 멧돼지가 막 옵니다. 멧돼지가 있으면 바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전혀 그러면. 그리고 얘네는 총을 쏴도 잘 안 죽어요. 그 두꺼워가지고. 그죠? 얘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피하려고 이 집에 훅 들어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집 주인인 A는 나를 상대로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지. trespass to land. 근데 난 뭘로 디펜스 할 수 있다? private necessity로. 왜? 내가 니네 집 무단 침입하는 것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 이게 이익 형량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봐. 문제는 뭐냐면 내가 훅 들어가다가 담 넘고 들어가다가 장독을 깼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옛날에, 지금이야 장독이 없죠. 옛날에는 다 장독을 해가지고 했죠. 고추장 담아놓고, 매주 담가놓고, 간장 담아놓고 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독을 깼어. 그래서 간장이 확 다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야. A는 뭐야? 나를 상대로 트레스패스 투 랜드를 주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야? 프라이빗 네시티를 주장해서 퀄리파이 프리빌리지를 주장하겠지? 그러나 이거는 무슨 프리빌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기 때문에 퀄리파이드 프리빌리지는 트랜스패스 투 랜드에는 디펜스가 가능하지만 트랜스패스 투 랜드를 함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한 프리빌리지가 아니라 퀄리파이드한 프리빌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것만 많이 나온다. 오케이. 넘어간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좀 알아두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거까지. 우리는 먼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저거 뭐냐? 데포메이션까지 하자. 자, 데포메이션. 우리는, 오늘도 저희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김건모 저는 한국법을 아시겠지만 민법 총칙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잘 몰라요. 법적으로 성폭행이 없다며요. 그죠?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이가 그 김건모를 할 때 죄명이 뭐죠?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서울중앙지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강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폭행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강간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장자연 사건, 장자연이 아니라 그 김건모 부인이 이 김건모랑 결혼하기 전에, 아니 혼인신고하기 전이지, 결혼식은 아니지만 여하간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병헌하고 동거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또 뭐 이거 처음 들어보는구나. 내가 가로세로 연구소도 아닌데 이런 걸 막 펴트리면 이거 명예훼손이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여하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런 거 왜 관심이 없으세요? 재밌지 않나? 그런 거, 예.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될 수 있다.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예. 김건모 사건은 고소인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대리해서 강용석이가 소송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CCBB는 검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아니 김건모 와이프가 아니 간통죄도 없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랑 동거를 하든 누구랑 사귀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이거를 팩트 체크가 안 된 거는 이렇게 남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이런 거? 나만 알았나? 여하간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명예훼손이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왜? 공연성? 그거는 대중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사실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대중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이때입니다. 한국 변호사분들이. 그러나 미국은 사실이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데포메이션은 이제 헌법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first amendment하고 헌법에 있는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1조와 관련이 있어요. freedom of speech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즉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면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서 보호되고 있는 freedom of speech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많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 즉시 명예훼손은 없다. 그래서 트루스는 100% 디펜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어떻게 돼 보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하나 좀 다른 점이다. 그래서 1번 구성형태 defamatory statement입니다. 명예훼손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해야 돼. 두 번째는 이것도 particular plaintiff 해야 돼. 자, 우리 plaintiff 아니 이거는 알겠어. 명예훼손적인 거는. 근데 particular plaintiff는 왜 또 아까 전에 그 배럴에선 plaintiff's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그런데 여긴 particular plaintiff라고 왜 할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publication. 우리 공연성. 그렇죠? publication.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그래서 왜 이건 데포메이션 스테이트먼트는 다 알잖아요. 파티큘러 플랜티프는 뭐냐면 아유 저 삼성 다니는 놈들 하여튼 그냥 다 그냥 도둑놈이야. 이거 명예훼손이야? 아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LG도 나와. 그러니까 예, 공평하게 LG 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도둑놈들이야. 그렇죠? GS 다 뭐야? 또 누구 나와야 될까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죠? 야 이러면 내가 삼성을 다녀. 어이씨 뭐야 이거? 나를 상대로 명예훼손 할 수 있다는 거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왜? 플랜티프를 특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라지 그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플랜티프여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퍼블리케이션은 이런 거야. 나하고 강 실장하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열받으니까 이런 거야. 나한테 아이씨 무능하게 말이야.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까지고 무능한 거하고 머리가 까진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고 말이야, 능력도 없고 말이야. 다시 구라로 쳐가지고 다 장사해 먹는 거야. 에이, 나 그만둘게요. 그거 나갔어. 모멸감 느껴 없어. 느끼죠? 명예훼손은 소송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퍼블리케이션 안 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제 사무실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다 들린다는 걸 몰랐어. 예.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씩
제 전화 소리가 들린다는 거를 잘 모르고 일단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후배랑 얘기하면서 가끔씩 육두문자를 쓰고 하는 걸 이제 직원들이 이제 들리는 거야. 강시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이 밖에 있는데 나한테 혼나고 나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시장의 의도는 그거를 퍼블리케이션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 그런데 작게 얘기했어야지. 크게 얘기해가지고 밖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 이 능력 없는 변호사야 뭐 어쩌고 하는 걸. 그러면 명예훼손 해당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 있어 없어? 있다. 이해되시죠? 퍼블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글리전스 한 것까지도 퍼블리케이션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많이 나온다. 이런 거야. 내가 모자를 사고 싶어가지고 모자 가게 이렇게 둘러봤었습니다. 근데 나는 들어갈 때 내가 모자를 쓰고 갔었어. 근데 그 들어가는 나를 못 보고 내가 그냥 모자 가게에만 들어가는 걸 보고 모자를 쓰고 나오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딱 보더니 이거 훔친 거 아니야? 계산대도 안 들리고 그냥 가네? 그래서 나를 잡았어요. 잠깐 오라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러시냐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이거 모자 훔친 거 같은데 잠깐 조사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송실로 딱 들어간 거야. 일반적으로 방송실로. 백화점 방송실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나 아니다니까? 그래서 왜 나를 방송실로 들어오냐? 난 지금 뭐 할 수 없어? 지금 뭐 할 수 없어요. 방송실에 들어갔어. 그럼 난 지금 뭐 할 수 없어? 그렇죠. 프리 투 고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난 폴스 인프리지먼트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슈야. 뭐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shopkeeper's privilege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합리적으로 백화점에 이렇게 샵을 지키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reasonable belief에서 얘가 훔쳤다라고 생각하면 reasonable time까지는 어떻게 돼요? 같이 조사를 위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그걸까지도 false imprisonment로 소송할 수 없다는 그게 shopkeeper's privilege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어. 근데 방송실에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 그걸 경비원이 몰랐던 거야.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 이름 뭡니까? 김기태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유튜버입니다. 오늘로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요. 당신 모자를 훔친 것 같은데 훔쳤습니까? 안 훔쳤습니다. 에이 훔쳤잖아. 안 훔쳤습니다. 오케이. 줘봐. 그러면 영수증. 아니 그 모자 줘봐. 모자 딱 줬는데 오래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태그도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고 내보냈어. 나를.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 갔어. 그런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내용이 다 백화점에 퍼져버렸어. 모멸감을 느껴 안 느껴? 느끼죠? 그래서 나는 얘를 명예훼손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야.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퍼블리케이션 자체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글리전스하게 퍼졌다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왜? 얘 어떠한 내지야? 네글리전스야. 방송실에 들어왔으면 방송실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네글리전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 네.